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21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이미 절반은 온 것이다. 히어도어 루스벨트. 이 사진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I can do it. 감사 스마일도 제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또 이미 절반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스님들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I can do it 꼭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열심히 일해도 집 절대 못 산다. 월급보다 부모 찬스가 부를 결정하는 한국사회.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선진국들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보다 부동산과 상속이 평생 부를 결정하는 상위 10% 전체 자산이 65%를 차지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로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모아서 월급을 모아서 진짜 자산의 가장 기본적인 아파트를 갖다가 꼭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15억 넘는 서울 아파트 거래 실종 10건 중에 9건이 15억 원 이하입니다. 주담대 6억 원 한도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지금 서울 아파트는 15억 원 이하에만 지금 거래가 집중되고 있고 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지금 6억 이하의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들도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지금 설 명절 전에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거래를 갖다가 하고 있었는데 아마 설 명절이 지난 이번 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임장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그런 아파트를 보고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려고 하시는 그런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15억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이제 기준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9억에서 12억까지는 예를 들어서 9억 이하로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12억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12억에서 15억 사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이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를 갖다가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아파트가 언제까지 서울 아파트만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제가 이야기 드릴 주제가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네요. 네. 아파트 3년 내에 완공, 연말. 이거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3년이 이제 더 걸릴 거다라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감수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물론 3기 신도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검단이라든지 나머지 있는 이렇게 필지 같은 경우에서 3년 정도 완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제 3년에서 4년 사이 그러니까 40개월이 이제 앞으로 뉴 노멀이 될 것이다. 감사 스마일도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년 정도 이야기를 하면 주상복합 아파트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40개월 뉴 노멀이 이제 평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를 갖다가 입주를 갖다가 생각하시고 분양을 갖다가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꼭 참고하셔야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제가 얼티메이터님의 블로그 글 3개 하고 그 다음에 수생투님 블로그 2개 하고 그리고 윤하바너님의 블로그 하나로 해가지고 한 6개 정도 이야기를 드릴 텐데 짤막짤막하게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만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I can do it 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삼성벨트 쪽에 그 고양시 쪽에 지금 아파트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설 명절 전에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설 명절 지나고 어제 그제 사이로 해서 주말에 또 집 보는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잡힌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지축, 향동 쪽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확실히 설 명절 전보다 또 분위기가 좀 달라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돈이 흔해지는 시대, 거품은 필연이 된다.
이 얼티메이텀님의 글을 갖다가 제가 작년에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작년 연말에서 이제 2월달 이제 중순 후반이 또 지나가고 설 명절도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종이돈의 가치가 그리고 원화 가치가 제가 진짜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행을 가셔 보신 분들은 더더욱 원달러 환율 때문에 느끼시겠지만 제가 베트남 그 동을 갖다가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전에는 5만 원을 갖다 환전하게 되면 한 100만 동, 90만 동에서 100만 동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85만 동 정도밖에 쳐주지 않는다. 그 정도로 지금 원화 가치가 예전에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 동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돈 5천 하게 되면 이제 2분의 1로 해가지고 이제 공을 하나 빼면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이제 뭐 베트남 돈의 가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더 높아졌다는 말씀을 좀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금 현금은 어디로 흐를까요? 지금 종이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인식이 지금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주식시장으로 진짜 많이 돈이 몰리는 이유는 이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고 이러한 중앙은행의 중앙은행과 이제 정부의 태도가 이제 결합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은 제한된 수준에 머무르겠지만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레버리지는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합은 자산시장에 축적된 자금과 기대를 비정상적으로 키우면서 결국 사람들의 현재 상상 범위를 넘어서는 자산 가격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작년 연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 명절 지나고 꼭 이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얼티메이터님의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진짜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지금 달라져가고 있는 것들을 감사스마일도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데 상급지에서 시작된 상승이 중급지를 넘어서 하급지로 확산되는 구간에서 지금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15억 이하 아파트들의 강세가 명확해지고 시장에서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매물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선 열심히 지금 현 이재명 대통령님이 SNS를 통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부동산의 심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다 보니까 일단 상급지는 지금 좀 약간 주춤해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대신 중급지들과 하급지들 특히 이제 서울 외곽지라든지 또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지금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서북부도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팩트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번 주 자료가 이게 2월 14일 자료인데 상급지는 상승과 지속, 속도는 지금 둔화되고 있고 심리는 상급지 눈치 보기, 그러니까 중하급지에서 15억 이하의 대단지 아파트들의 수요가 지금 몰리고 있고 매매 확산,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서울의 강서라든지 강북 등의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은 경기 상위권, 성남, 수성과 안양, 동안 등은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이제 설 명절 지나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가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또 확산의 분위기가 펼쳐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하급지의 신호가 지금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전세가 중하급지에서 강하게 치고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상승의 폭이 아닌 상승의 넓이가 서울 중심에서 외부로 확장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고 현재는 상승률의 강도를 보는 장이 아니라 상승의 확산을 갖다 보는 그런 장으로 보셔야 되고 이 타이밍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하나입니다. 상급지에서 당분간 나올 호가를 낮춘 매물을 보고 시장 꿈물이라고 지금 단정하는 것인데 아직 상승장은 초입 단계로 지금 보고 있다. 아직 상승장은 지금 오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서, 강북, 동대문, 마포, 서대문이 서울 평균보다 지금 월등히 지금 높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리면서 특히 경기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보니까 경기도가 0.13인데 성남, 수성부터 시작해서 광명까지가 그 폭을 갖다 좀 뛰어넘고 있고 지금까지 좀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도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면서 서울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도 보니까 노원하고 금천, 또 은평, 마포가 상당히 높은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상승 사이클 초반을 겨우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이번 대통령 SNS 이런 폭격으로 심리가 하강 국면에 집을 사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에
꼭 이렇게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부동산 상승 사이클의 초입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 난리 난 것이긴 하지만 상승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경기도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인천까지 급등하기 시작하게 되면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 진입을 의미하면서 더더욱 이제 GTX-A 이제 6월 27일 3단계 개통을 앞두고 이제 고양시 덕양구부터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주택자라면 일부는 정리하고 알짜들은 5년 뒤에 팔거나 증여해서 20년 뒤에 팔겠다는 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얼티메이텀님의 인사이트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투자자 입장에서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를 파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누가 말해도 부동산은 안전한 실물 자산이고 대한민국에서 장기 평균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단연 압도적으로 서울입니다. 미래에도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쩌면 미래에는 유일한 지역이 서울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국 서울은 시간 지날수록 부자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재편될 수밖에 없고 가장 많은 지하철이 깔린 것도 깔리는 예정 지역도 결국 서울이고 온갖 유무형의 인프라 역시 압도적인 것이 서울이기 때문에 즉 자산효과뿐만 아니라 살면서 누리는 상용효과가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그냥 평생 가면 알아서 계속 상대적 부를 지켜주는데 이걸 판다고 라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할 수가 없다. 매수 매도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를 팔려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도대체 알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1986년도, 그러니까 87년도부터 이 전월 대비 증감률로 해가지고 서울시에 지금 평균 상승률을 갖다 확인해 봤더니 6.17%입니다. 광역시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상승률인데 이걸 판다고 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고 있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2.99 그래서 이제 광역시보다는 무조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근데 저는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나만의 서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서울을 갖다 최단시간으로 갈 수 있는 GTX-A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신안산선이라든지 월판선이라든지 또 일자리가 또 창출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사는 남은 대통령 SNS에서 이제 감정이 동요되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산을 쉽게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부를 지킬 자격이 안 되는 건지도 서울에만 3채 이상 가지고 있어서 한 채 정도 파는 거면 몰라도 앞으로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기 때문에 월세도 정말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사실 2채면 사실 더욱 좋다. 한 채는 살고 한 채는 월세 주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한 채는 자녀들에게 증여해주면 되지 않나라는 이 이야기가 감사스마일에 또 가슴을 갖다가 또 후벼 파고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 한 채는 그냥 계속 가지고 살면 인프라 혜택은 혜택대로 누리고 자산가치는 자산가치대로 증가할 텐데 그냥 살기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상대적 자산 10% 정도를 그냥 지켜주는 게 서울 아파트인데 왜 이걸 파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 이야기. 그리고 특히나 막대한 세금으로 깔린 지하철이 집 앞에 있는 서울 역세권 아파트를 판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행동 패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기서 덧붙이면 저는 앞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에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강남이라든지 3대 업무지구를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3기 신도시 창릉을 포함해가지고 고양시에 있는 GTX-A 역세권 아파트를 꼭 지금 아무도 관심 받지 않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생투님의 블로그 글인데요. 보니까 무주택자들이 시장에서 공포를 느낄 시기 어떨 때 공포를 느낄까요? 지금 보니까 보람의 SK뷰의 최근 시세를 확인해보면 25평이 지금 매물대가 18억 선이고요. 33평은 지금 20억이 넘었습니다. 참고로 전체 1550세대 중에서 전세 2개, 월세도 딸랑 2개 뿐입니다. 이제 하급지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무주택자들은 진정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게 될 거고요. 안 되면 거기라도 들어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급지가 올라가면 이제 내가 갈 곳이 아예 없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전세값도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정말 갈 데가 없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외곽으로 빠지는 방법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공포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이제 관악구에 있는 드림타운 또 이야기를 갖다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 드림타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 단위의 중개업소 대표는 20평대와 30평대 모두가 지난달 신고가를 갱신했고 관악구의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대 이하로 강남권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출 규제로 강남 등의 고가주택 진입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수요가 적지 않기 때문에 20평대는 지금 10억대를 넘어섰고 30평대는 지금 12억을 터치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또 안타까운 분들은 아파트가 안 되니까 이제 빌라라도 들어가면 안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진짜 저는 빌라는 절대 사지 말아라고 몇 년 전부터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아직도 지금 빌라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차라리 만약에 서울이 안 되면 서울 외곽이 안 되면 경기도라도 해서 아파트가 군신축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정말 20년 이내 가장 좋겠지만 30년 이내라도 아파트로 거주를 갖다 하실 것을 저는 조언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이런 자산을 갖다가 빌라를 갖다 하게 될 경우에는 2018년도에 1억 7,900만원 분양받은 부천 빌라의 실거래가 최근 1억 2천만원에 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례를 뭐 제가 제 주변에 보더라도 빌라 때문에 아파트를 갖다가 살 수가 없고 빌라 때문에 아파트 청약이 안 돼서 너무 힘든 상황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특히 감스님들께 만이라도 이왕이면 아파트를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아파트를 갖다 할 수 없다고 하면 종잣돈을 모아서 아파트 분양을 갖다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진짜 소신껏 감사스마일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제가 친한 사촌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 물어본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왕이면 빌라는 하지 마시고 아파트를 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 이야기를 갖다 듣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갖다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또 날려버렸다. 그래서 부디 감스님들 만이라도 무주택자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포를 더 많이 이제 가져올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재작년에 보아왔던 그 단지들이 1, 2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몇 억이 지금 올랐고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 오르게 되면 쉽게 행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서울의 중하급지까지도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신길동이라든지 신길뉴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성동구에 있는 또 그다음에 성북구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지금 20억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20억이 또 넘은 그런 단지들, 또 관악구에 있는 이런 드림타운 나에 있는 아파트들도 10억과 12억을 넘어가는 것들 보면서 무주택자분들이 더욱더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그렇게 만약에 내가 쫄려가지고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런 악수를 갖다 두지 마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조금 감스님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가훈 씨 금메달, 가난하면 감동, 부자면 열등감, 폭발하는 그들의 마인드. 제가 동계올림픽을 갖다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스노보드 잘 타가지고 금메달을 딴 것 같아요. 그런데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런 민원에 구청이 접수되면서 이런 해당 현수막이 결국 철거됐다고 합니다. 최가훈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 설상 금메달을 축하합니다라고 해서 레면 원펜타스에 이게 이제 현수막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 역시 동계 스포츠는 돈 없으면 못 시킨다. 진정한 금수저가 금메달까지 땄다. 금메달보다 반포 레미안이 더 부럽다는 반응과 함께 상대적인 박탈감을 드러내는 반응이 이어져가다 보니까 논란이 커지자 선수의 노력과 성취를 배경과 분리해 바라봐야 된다는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는데, 한 시민은 수술까지 감내하면서 훈련했을 선수를 두고 가정 형편부터 따지는 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올림픽 금메달이 돈으로만 가능한 일처럼 보는 시선이 더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온라인에서도 가정 형편과 무관하게 기록과 노력 자체를 평가해야 된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부상과 훈련의 고통은 같다. 금메달을 땄으면 축하받아야지 왜 배경을 문제 삼느냐는 반응이 이어졌는데, 감스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가난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영웅서사가 되고 부유한 선수가 따면 평가 잘해야 되는 분위기가 너무 씁쓸하는데, 감사 스마일이 제가 중학교 때 어릴 때 제가 키가 좀 작았어요. 왜소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운동을 시켰는데 제가 운동을 생각보다 잘해서 제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태권도 티샵을 나가면 1등을 했어요. 플라이급, 벤턴급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관장님께서 태권도를 갖다 계속 시키는 게 어떠냐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 운동으로 해서 1등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운동을 시키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때 운동을 중단하고 이제 학업에 전념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 어릴 때는 그거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성인이 돼서 이제 성장해서 군대를 가서 느꼈을 때는 정말로 이 운동선수로 1등 하는 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은 이제 조그마한 체육관 관장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또 순탄치 않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또 나쁜 길로 또 빠진 친구들도 꽤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부가 중요하다, 뭐 운동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저는 막 당연히 운동을 갖다 하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운동을 갖다 시키는 게 돈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들이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자면 이제 열등감, 그 다음에 가난하면 감동, 이런 것들이 너무, 이런 마인드들이 너무 이제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부자들도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올림픽에서 1등 할 수 있으면 박수를 갖다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들의 마인드들 자체가 많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씁쓸하다는 말씀을 오늘 감독님께 이야기 드리면서,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갖다 오늘 이야기 드렸는데, 감독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오늘 뭐 종이돈이 흔해지는 뭐 거품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투자자의 그런 입장에서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를 팔면 안 된다, 무주택자들이 시장에서 공포를 느끼는 그런 시점이 오더라도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또 애물단지를 또 끼고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다양한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 감사스마일이 제가 부동산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그때 무엇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어떤 행동을 했었으면 조언을 해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조언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의사결정을 해놓고 시간 지나서 후회를 갖다 한다는 게 가장 씁쓸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절대 이제 앞으로 더더욱 못 살 겁니다. 부모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지만 집을 사야 되는 그런 현실이 정말 더 빨리 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자산을 갖다가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된다. 그 자산을 갖다가 남들이 관심받지 않은 그런 곳에, 특히 나만의 서울을 갖다 꼭 찾으시고 계속해서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는 GTX A 역세권, 특히 고양시에,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고양시에 있는 아직도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들은 진짜 지금 앞으로 떨어질 그런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꼭 고양시 아파트들을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2월 21일 토요일 아침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또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또 또 찾아뵙지 못했던 그런 곳들도 찾아가는 오늘 주말이 되시고, 또 편안한 주말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